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누구나 보험 가입은 하죠. 근데 누구는 3만원, 누구는 5만원, 누구는 7만원, 누구는 몇십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데 장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보험회사 쪽에서는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지를 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모르고 보험을 가입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기 한 2개월 전에 감기로 병원에 가서 약을 한 3일치 정도 처방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죠. 누구나 감기로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차후에 물론 이제 감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청구할 일보다는 다른 질병이나 다른 상해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 중에 보험 가입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압박굴절을 당하시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보험회사에 보고를 좀 해야 되니까 다니시던 병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세요. 고객님한테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감기로 이제 병원에 간 이력이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고지의무 위반이다 해서 보험금은 지급을 하되 보험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6개월 뒤에 초음파로 한번 경과를 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6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한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가입을 했고 나중에 결절이 암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도 안 되고 계약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감기로 우리가 5년 동안 7일 이상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고지 대상이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갖다가 우리가 총 투약을 받은 게 50일치다. 그것도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있는 대로 다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5년 이내에 아래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병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이런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청약서에 우리가 질병과 관련돼 가지고 고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결절 설명드렸죠. 그 결절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 암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지를 했으면은 물론 이제 갑상선 부담보는 걸릴 수 있겠죠. 내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암 진단금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도 있을 거니까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도 못 받지만 계약도 해지가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사항은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고지를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뭔가, 이 불이익이 과연 진짜 불이익인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부담보를 잡습니다. 이 부담보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동안 부담보를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기간 부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다. 그럼 100세까지 부담보를 잡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부터 5년까지 부담보가 잡히면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갑상선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혀 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앞으로 갑상선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년부터 5년까지 부담보고요. 그리고 정기간 부담보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하고 5년 이내에 갑상선이든 뭐든 그 부담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정기간 부담보 특약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은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지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지를 안 했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는 고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담보 또는 정기간 부담보라도 5년이 지나면은 이 부담보는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모든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지 의무를 하실 때 이제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5년 동안 그와 관련된 치료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요 질병과 관련해서는 고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내가 어떤 질병이나 치료를 받았다면은 충분하게 질문표에서 물어보는 걸 거기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해서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관에 나와 있는 또는 창려서에 나와 있는 질문 사항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문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도 고지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싸워봐야 알겠지만 요즘 보험사 트렌드는 뭐냐면요. 웬만하면은 고지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알았다면은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사건인데요. 이분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심전도 검사도 하고 심장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여기 디스크나 위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따로 검사를 받아보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2주 뒤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을 했습니다. 근데 고지사항에 적을 내용도 없었고 실제로 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왜 보험가입하는 날 병원 갔던 거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는 거 고지 안 했냐. 이게 말도 안 되죠. 고지사항에 적을 내용도 없고 체크할 난도 없는데 그걸 보험사 때 고지를 안 했다 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원도 안 주고 보험계약도 해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 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 알았으면은 이렇게 보험계약을 인수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약관이나 상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태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겠죠. 어쨌든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고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고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계약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